달러는 동결인데 우리나라 가격의 환율은 최고점에 잡힌 채로 동결이 돼버렸어요. 이게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동결이 맞나? 안녕하세요. 테크가 즐거운 인테크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5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제품을 구한 건 아니고요. 국내 정발을 기다리고 있는 유저입니다. 오늘 문자가 하나 왔어요. 10월 5일까지 사전 예약 알림을 신청하면 또 뭘 준대요. 그러니까 10월 6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10월 6일날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되면 10월 13일에나 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사전 예약을 받으니까요. 그러면 애플에서 발표를 하고 1차 출시국 사전 예약을 받고 저희까지 건너오는데 총 3주가 소요가 돼요. 체감상 제품을 받는 건 애플의 언팩을 보고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한때 다음 달 폰이라는 닉네임이 붙었던 아이폰인데 이번에도 다음 달 폰이 돼버렸어요. 사전 예약을 하려면 또 난리가 납니다.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해도 아마 또 품절이 나서 없어서 못 사는 아이폰이 되기는 할 겁니다. 자, 그렇더라도 저희가 문제가 되는 지점들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는 거예요.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차 출시국 중에 홍콩이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일본을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엔저가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많이 몰린 경향이 있는데, 자, 이렇게 국내 출시가 계속 늦어지는 상황이 반복 학습이 되는 건 좀 무서운 거예요. IT 덕후들은 아이폰 1차 출시에 맞춰서 구매하고 여행을 가고 소비도 많이 하고 올 확률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지 않나요? 억지 주장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글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도 갈 걸 그랬다. 다음엔 나도 가야겠다. 그러면 이것들이 점점 확산되지 않을까요? 국내에는 높은 가격, 늦게 출시, 그럼 그 기회비용으로 휴가를 내서 3박 4일만 일본을 갔다 와도 그 돈이 그 돈이라고 생각이 들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고 늘어나면 어쨌든 국고 유출이잖아요. 밖에 나가서 소비를 한다는 건 저는 그렇게 반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가지 않고 직구하는 직구족들이 늘어나면 이거 소비자들이 또 피해가 누적될 수 있어요. 어떤 피해가 누적되냐? 애플 기기는 현금화하기 가장 쉬운 IT 기기예요. 직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걸 노리고 애플 박스가 보이면 그걸 많이 털어간다고 합니다. 저희는 빈 박스만 배송을 받는 거예요.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제가 알아본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전에 제가 아이폰 12 시리즈 때부터 사전 예약에 좀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리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늦게 나오는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이번에는 좀 유독 늦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1.5차 출시, 1차 출시국 포함, 2차 출시국까지는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한데 3차 출시국은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또 하나 오늘 짚어볼 게 환율에 대한 얘기죠. 애플에서는 분명 가격 동결이라고 해서 저도 언팩 리뷰를 할 때 이런저런 것들이 추가되고 환경을 생각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가격 동결이래. 그럼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달러는 동결인데 우리나라 가격의 환율은 최고점에 잡힌 채로 동결이 돼버렸어요. 이게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동결이 맞나? 도대체 이 가격은 누가 정하는 거냐? 그리고 출시일은 누가 정하는 거냐? 그게 너무 궁금해서 제가 직접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애플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봤어요. 출시일과 환율 정책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다.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이메일을 보내야 된답니다. 유선상 연락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저는 사실은 좀 너무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게, 아니 국내에서 오랜 시간 많은 제품 수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인 애플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묻는 창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바로 답변은 못하겠다 이거잖아요. 정제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답변만 선택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성의 있게 저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역시나 지금 한 4일, 5일 정도 됐는데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또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은 오케이, 그렇다 치고 출시일이 왜 이렇게 늦는 거냐. 이제 저처럼 빨리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출시일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딴 데는 1차 출시국인데 여기는 도대체 왜 3차 출시국인지는 알아야겠어서 알아봤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에 전화를 했고요. 애플 기기를 우리가 인증을 받는 데 있어서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애플 기기가 이렇게 늦게 나오는 데에는 전파 인증이 한 몫을 하고 있냐. 자, 왜냐면 여러분들이 전파 인증이라고 키워드를 쳐서 검색을 하다 보면 좋은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전파 인증으로 인해서 무역 장벽을 쳤다, 중소기업들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는 제가 다 검증하지 못했지만 다 제쳐두고서 그냥
애플 기기가 이번에 늦게 나오는 게 전파 인증 당신들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파 인증과는 무관하다. 전파 인증은 그러면 의뢰를 받고 며칠 이내에 줄 수 있느냐.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자기기들, 그 중에 휴대폰은 현재 MRA라는 제도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 검사서도 인정을 해주고요. 5일 이내에 인증을 내주게 돼 있답니다. 국내 인증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더 요구를 한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MRA가 맺어져 있는 게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검사를 넣는다고 쳐도 빨간 날을 제외해도 5일 이내에 나오면 13일보다는 훨씬 빠르죠. 여기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전파 인증 때문은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애플 관계자 한 분과 통화를 하게 돼서 물었습니다. 진짜 어렵게 전화가 닿았고, 전파 인증 때문에 늦는 겁니까? 애플 정책상 한국은 3차 출시국으로 전략적으로 구분이 된 겁니까? 물었더니 한참 있다가 하시는 말씀이 답변해 줄 수 없습니다. 홍보팀을 통해서만 답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연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표 번호로 연락을 하래요. 제가 대표 번호로 이미 전화를 해서 이메일을 보내고 답변을 못 받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냈는데 현재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건 이제 제 뇌피셜인데, 전파 인증 쪽에서는 자신있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애플 쪽에 문의를 하세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게 아이폰 1세대인가요? 15입니다. 15. 10대가 넘는 수많은 종류의 아이폰을 국내에서 인증받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내 정책을 애플이 모를 리가 없죠. 어느 정도 인증이 소요되는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른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몇 차 출시국에 배치를 하고 넣을지는 아마도 애플의 결정일 확률이 높아요. 현재까지의 정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인 의심 아닐까요? 이번에는 환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유럽은 이번에 변경된 환율이 적용돼서 아이폰의 동결된 가격이 판매되고 있다고 해요. 일본은 이제 엔저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이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면서 국내에서 팔고 있는 애플의 가격이 모두 다 올라갔어요. 그럼 이번에는 환율이 떨어졌죠? 근데 가격이 그대로예요. 전체적으로 환율을 반영한 가격 조정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좀 합리적인 시선이고 의사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자, 환율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애플 코리아가 의견 줄 수 있습니까? 답변이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와 통화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율 관련해서는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애플 코리아는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이 시장에서 어떤 고객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본사에 넘겨줘야 되는 게 지사의 역할 아닌가요? 저는 상당히 좀 이번에 조금 더 분개하고 실망을 많이 했어요. 물론 15가 나오면 살 거예요. 리뷰도 해야 되고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정면에 촬영하고 있는 게 13 프로 맥스고 이 사이드에서 촬영하고 있는 게 14 프로예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14 프로 맥스고요. 굉장히 많은 애플 제품을 쓰고 있어요. 진짜 지독하다, 지독해. 이래도 또 사? 라는 느낌이 이번에도 또 찾아오는데, 또 살 것 같은 제 자신한테 좀 화가 나고요. 이러한 것들이 정책적으로 조금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플 기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쓰면서 만족감도 많이 느끼고 애플 기기 덕분에 조금 더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다고도 생각해요. 왜냐면 스마트폰의 개발을 애플에서 해냈잖아요. 요즘에 특히 이번에 가져온 행보는 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이지만 이 정도는 소비자를 배려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글로벌 기업인 애플이 대한민국을 너무 홀대하거나 계속 이런 식으로 호구 취급을 하는 행태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영상 하나가 그걸 만들어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같이 노력을 하시고 여러 가지 움직임 펼쳐 나간다면 조금은 개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 제가 아이폰 15 시리즈 궁금하고요. 나오면 살 겁니다. 사전 예약 일정이 다 나오고 혜택들이 정리가 되면 혜택 영상으로 또 돌아올 테니까 기다리셨다가 이왕 살 거 좋은 혜택 받아서 조금 더 합리적인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 제작을 한 케이스가 또 있어요. 그것도 같이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리뷰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